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15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뭐 오늘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 요즘 워낙 뭐 큰 일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니까 거기 비해서는 오늘은 그런 일은 사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또 집중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또 자아내기도 한 그런 또 일이 있긴 있었죠. 어저께 트럼프가 여러 개의 나라를 검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호르무즈 해협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 뭐 이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 보도들도 자극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의 반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간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온 저기 소식들을 좀 쭉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모든 것은 이제 이, 이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셨으리라고 봅니다.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미 지난 일주일도 전에, 예, 이미 종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꽁지 빠진 모습을 보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리듬을 이어가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지금 상황의 전개를 새로운 전개 방향을 약간 튼다. 자동차로 따지자면은 운전대를 좀 튼다. 이런 효과도 동시에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언급했지만 중국을 언급했잖아요. 중국 대공 보내라. 아무리 미국이 공색해졌다고 하지만 중국 군함을 미군 지금 항공모함이 있는 그 옆에다가 오라고 같이 보호하자고 이야기한 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다 한국. 그리고 한국만 부르면 섭섭해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 그래서 일본이 꼈다고 보고 이때까지 전통적인 우방이라서 나 완전 버림받나라고 생각하는 프랑스하고 영국 끼워준 겁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있죠. 근데 러시아야 뭐 자국의 원유가 충분하니까 그 해협을 통해서 그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런 명분을 이용해서 중국이 들어오고 한국이 들어와요. 한국만 들어오면 삐지니까 일본이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절연하면은 너무 섭섭해할 것 같던 또 뒤에 가서 깨갱거리니까 프랑스와 영국 끼워준 거예요. 즉 한국과 중국의 부상이다. 그들과 앞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런 것이 사실은 오늘 트럼프 이야기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실제적으로 군함이 갈 가능성은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죠.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러시아가 또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세계 주도국의 지위가 좀 바뀐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보니까 활짝 웃었어요. 오늘 뭐 창원에 가서 행사가 있었죠. 마산 그 3.15 부정선거 기념 행사에 뭐 몇십 년 만에 대통령이 처음 간 것 같고, 그 다음 시장 방문 그런 동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서쳐가듯이. 표정이 어제 그제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어제 그제는 화장이 분장이 뜬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지금 아니에요. 엄청 지금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김민석의 트럼프와의 미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나온 행동이 이거거든요. 트럼프 측에서. 이것은 중국과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왜 들어왔을까? 영국, 프랑스가 왜 들어왔을까? 예, 그것은 덜 느리거든요. 중국 배하고 미국 그 항공모함하고 같이 설 수도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왜 주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막 그런 공포 분위기를 몇 년 동안 조성해 왔잖아요. 뭡니까 이게? 네.
자, 그런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끈끈으로. 자, 이런 얘기 나왔죠. 트럼프 한중일 등 5개국을 금영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요구했다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언론의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에 나온 근거는 약간 좀 뒤에다가 타스 통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미국 군함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을 우리가 호위하겠다.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막혀있는 셈이에요. 이란은 막지 않았어요. 근데 막혀있어요. 배들이 안 지나다니니까. 네? 그러면 미국 군함이 그 배들을, 전 세계 배들을 호위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즉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타스 통신을 보면은, 그래놓고 이 5개 국가를 금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국가에 군함이 거기 출동해가지고, 거기 우리나라 군함과 중국 군함이 그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1, 2주는 걸리겠죠. 제가 보건대는. 그때까지 이 상황을 유지한다고요? 그럴 리는 없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란을 새로운 동맹의 힘으로 징치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봐서는. 확전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미 군함을 활용해서라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을 호위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땜빵하는 입장에서 5개 국가를 언급했고 그 국가도 언급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진보단체에서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헌법 국제법 위반이고 파병 거부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예.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참여연대.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침략 범죄고 한국이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정도까지 선을 칠 필요는 있겠죠. 무력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의 의무와도 무관. 그리고 민주노총,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 요거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자, 이런 걸 쭉 봤을 때 이들은 이제 진실된 흐름, 트럼프 행동을 간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할 만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미국 이런 북에서 요구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청와대는 박자를 막 찾아줬어요. 물결을 타는 겁니다, 지금. 네. 어제 끝났어요. 김민석이 트럼프 만나면서 그때 많은 것들이. 근데 이 긴장 고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또 북한이 탄도탄 여러 발 쐈죠? 이 긴장 유지를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의 해석은 항상 그렇습니다. 미국이 위험하다.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새로운 긴장을 촉발시키면서. 전쟁은 지난 주말에 끝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란의 상부 최상위청 의사결정권자 42명을 사망케 한 폭격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미국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태의 추이를 봤을 때 손에 피 묻히는 일은 이스라엘 시켰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이면은 7일, 즉 한 28일날 공격을 시작했으니까 한 10일 정도 하고 일주일 정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전쟁을 진심으로 이란을 뭉개버리겠다고 하면 일단은 지상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제일 흩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얇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다른 나라 국가들 군함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상전 이야기는 싹 사라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 트럼프의 기술이에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상까지 입었다고 하는 후계자도 다시 쳐야죠.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줬으면 이스라엘과 협동해서 계속 그렇게 밀어붙여야죠. 지금 아니에요.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네,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서 긴장 국면을 계속 유지하느냐. 뭘 보고 11월 달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간선거까지? 이대로 간다고 해서 이 자체에 이란을 침공할 건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11월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아까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쌍따옴표였죠.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 여기서 봉쇄가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봉쇄 시도라고 했어요. 그거는 타스 통신에서도 확인이 돼요. 이란이 너희는 가지마. 하면 봉쇄를 했다는 것은 내가 통과를 금지를 시켰는데 네가 목숨을 걸고 통과하겠다면은 내가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후티처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시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봉쇄된 거 아니에요. 단지 배들이 안 다닐 뿐이에요. 쫄아가지고. 물론 결과물은 같죠. 이게 서로가 밀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인위적인 제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이 나라를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부각되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들 같이 다니던 국가고 프랑스, 영국은 일본은 자위대가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그럼 일본은 왜 들어갔느냐 이게. 한국이 이름이 금명이 됐기 때문에 일본을 안 넣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 국가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가 이 SNS를 쓰면서 엄청나게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지난 거예요. 중국과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세계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 군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근슬쩍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의 위상 강화. 프랑스, 영국은 예정을 생각해서 넣어준 거예요. 이런 말. 그게 당연히 러시아 있죠. 밑에 보면 다만 바라건대 영어로 hopefully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의 1% 더 많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내가 원한다가 아니고 희망하건대라고 했잖아요. 그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표현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근데 이걸 요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요청이나 요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요청이나 요구나 앞에 필요할 요자가 들어간 거죠. 미국의 지금 상황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요자가 들어가는 게 이건 자.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 지속되는 블러핑의 일환인데 이 블러핑도 그냥 치지 않는다. 예, 이거 심사숙고 끝에 이런 국가들이 선정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영어를 직역했다고 봤을 때 중국이 첫 번째 등장한다는 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3월 31일 날 중국 방문을 하는 게 기정사실화됐고 그 전에 완벽한 관계개선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중에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리스트예요, 이게. 예, 이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다룬 타스 통신 기사를 볼까요? 위에 큰 제목은 제가 좀 전에 드린 우리 국내 기사랑 같은 거고요.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예, 우리는 요구했다,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소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자, 미국 해군이 그 길을 지나가는 배들을 이때까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온 것처럼 호위를 시작할 거냐? 했더니 트럼프가 답을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뭐라고 답을 했느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후퇴한 거죠. 그러면서 이 5개 나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호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5개 나라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해군 여기 보내는데. 그죠? 뭐 유럽 해군들이야 이래 군데 자기 뭐 리영을 통해서 해군 기지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다고도, 상대적으로 빨리 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본토에서 가야 돼요. 그까지 인도양 건너서 얼마나 걸릴까요? 예, 이거 아닙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코트 시작하나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협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을 잡으려고 작전을 한다면은 이란의 후계자 또 폭격해야죠. 핵심 지역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 폭격한다고 했을 때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작년 6월 달에 공격했을 때처럼. 네. 자, 이거 보면 타스 통신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3월 2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들어오면 쏜다는 뜻이죠. 이란군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란군 참모총장이 누군가가. 근데 3월 5일 날 이란 외상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제하지 않고 있다. 열려있어 배를 지나갈 수 있다. 즉, 우리 공격 안 한다. 지나다녀서. 그런데 배들이 무서워서 안 달린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 지금. 겁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란은 통제하고 있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길은 열려있어요. 배들이 안 다닐 뿐이에요. 자, 이게 엄청나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온갖 호들갑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서 확인되어야 될 사실관계고요. 사실관계가 이런데 우리가 배를 보낼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군함이. 안 가는 겁니다. 이거는. 말장난인 거예요. 시간 벌고 있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건 목표는 뭐냐? 어제 김민석이 간 거가 그거다. 트럼프 만든 거. 그리고 오늘 유엔 갔을 거잖아요. 그럼 왜 보도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유엔 가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AI 이야기 진짜 했는지, 그리고 제네바를 가는 거잖아요. 자그마치 뭐 한 9일간 출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재명의 표정이 활짝 폈다. 어제 이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엄청나게 재미있는 기사더라고요. 이란이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타냐후 살아있다면 살해할 것이다. 즉, 이것은 저는 간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공격은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란은 그 적개심을 이스라엘에 훨씬 많이 뿜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트럼프한테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자, 이것은 네타냐후가 의심했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네타냐후가 살아있다면 살해한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이것은 뭐냐면 이란이 이게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이번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약하다. 여러 번 언론을 타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언론을 안 탄다. 그한테는 엄청나게 득점이 되는 내용인데, 전 세계 유책에 잡아놨던 마찬가지고, 잘 안 비친다. 이런 생각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이란이 네타냐후에 대한 어떤 거주지나 그의 어떤 집무실에 대해서 또는 벙커에 대해서 초정밀 타격을 했다는 것을 이란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했었다는 겁니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작된 영상이 올라온다. AI가 만든 것으로 비춰지는. 이게 이란의 이야기예요, 지금. 자,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타냐후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거. 그래서 지금 1타 2피, 1타 3피를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란과 해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뻘쭘해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당했어요. 갑자기 휴전선언을 해가지고 목표물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자, 가자 지구의 활성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네타냐후가 제거돼야 돼요. 네. 어쨌거나 트럼프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네타냐후도 제거 대상이거든요. 예. 자, 지금처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특히 네타냐후는 미국의 패권주의,
패권 이제 기반에서 양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를 격화시키면서 미국 패권을 기생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해온 것인데 이게 다자 구도로 다극화 시대로 가게 되고 미국이 원하는 이란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도, 파키스탄, 이란 그다음 이란이 사통팔달이죠. 아프가니스탄하고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은 뭐 쉽게 거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위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란은 또 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랑 연결돼 있어요. 코카사스 산맥 바로 러시아랑 직통할 수가 있고 옆에가 터키예요. 그럼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시리아로 내려오게 되면 레바논 거쳐서 가자 거쳐서 이집트, 아프리카 가는 겁니다. 그게 알박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 가자 전쟁으로 미운 틀은 엄청나게 박혀 있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진영 논리 없이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되는 지도자로 따지자면은 사실 네타냐후예요. 가장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년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얘기를 이스라엘 내용은 지금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주요 타겟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미국은 기지 정도만 공격하고 있지 이스라엘은 아마 훨씬 더 심각하게 타격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뭐 드론을 띄우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소모시키는 상황이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몇천 발의 드론과 탄도탄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이 소모했어요. 그들의 방공 자산을. 그거 1년의 짧은 기간에 다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것은 네타냐후를 저격하기 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여러 번 활용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이란이. 그런데 이런 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죽었나? 예.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확인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AI가 합성한 사진이라는 게 이게 네타냐후의 오른손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손가락이 6개예요. 이걸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건 실수거든요. 제일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이래서 이게 TV에 적게 나왔구나. 안 나오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1타 2피, 1타 3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란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란의 어떤 오래된 세력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네타냐후도 제거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결을 한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한다. 모두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뒤집기 전략을 이 한판으로 실행한다. 1, 2주라는 기간에 걸쳐서 이건 만약 사실로 판명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것은 대박인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핵심은 어제 결정된 이 부분이라고 봐요. 예, 이것이 다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 뭐 이스라엘로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란 건은 잘 넘어갈 것이다. 네. 그리고 내면을 들여봐도 그래요.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유탄을 이제 미사일에 맞고 있어요. 어제 끝났고 이 일이 어제 전달되면서 이재명이 오늘 뭐 3.15 부정선거 시위가 있었던 마산 창원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시장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표정이 엊그제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회복했어요. 혈색이 돌아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제 김민석의 이야기는 이란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가 당연히 깔려 있기 때문에 나왔던 대화고 이제 북한과 가도 되나?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1, 2주 만에 전체적인 뭐랄까 일의 범위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이란권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김정관도 갔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혼자 그런 나라들을 천재 개벽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가 더 커졌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케이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 중국 이야기, 한국 군함 이야기, 호르무즈 해협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가는데 1, 2주는 걸릴 텐데. 그렇죠. 배가 24시간 달린다고 합시다.
배가 순항 속도로 달리면은 시속이 모르겠어요. 한 30km, 40km 정도로 갈 거예요. 10시간 달리면 300km, 20시간 달리면 600km, 하루에 1000km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배가. 그것을 전투 속도, 최고 속도로 가진 않을 거잖아요. 30노트, 40노트 이렇게 가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주일, 2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어림짐작으로 생각해봐도. 그때까지 이란 문제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란은 통제하고 있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협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트럼프의 이 중국과 한국 군함 요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두 국가가 주요하게 된다. 즉 다르게 말하면 중국과 당연히 화해를 하고 그중에 한국이 징검다리가 되며 북미 대화가 북미 정전이 된다. 구도가 전혀 달라진다. 예, 거기에 영국, 프랑스, 일본이 양념으로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건 아주 정성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이재명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김민석이 이렇게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기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죠. 3월 12일, 3일 전에. 유일한 종전 방법은 침략 재발 방지를 보장.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이틀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협상했는데, 오바마랑 협상을 체결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걷어찼다. 이번에 또 휴전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다분히 전체 그림을 보고 발생하는 일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여기는 이게 들어와 있죠. 러시아가 이야기한 거. 예. 일단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하메네이 후계자를 인정을 해주면서 중국도 그렇게 했죠. 여기서 더 이상 미국이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메네이 후계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무스타바. 예. 여기 이야기했죠. 3월 8일에 나온 기사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에 대해서 서방이 인정을 해줘야지 된다. 그리고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중재를 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 중국 포함해서, 러시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이란 종전을 이야기해야 된다. 같이. 그래서 이게 북한이 들어가냐 안 하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게 김민석이 가서 한 일이에요. 자,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랑 통화한 이후에 12일 날 바로 러시아의 해외 투자 담당 또 펀드 매니저가 플로리다에 날아가서 위트코프하고 쿠션하는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이 하자는. 즉 아까 이야기한 5개의 해군을 보내달라고 한 나라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중국하고 한국이죠. 러시아는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나머지 하나가. 옛날 트럼프가 P5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G7이 아니고 인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구색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자, 저는 오늘 일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해군과 중국 해군이 거기 간다. 내부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이때까지 전혀 없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트럼프의 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이 간다 해도 1, 2주는 걸리는 거다. 그때까지 이게 지속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한 이야기다. 일단 기본적으로 긴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그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뒤로는 뭔가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